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구매대행 사업을 하면서 스마트 스토어하고 쿠팡하고 과연 구매대행 사업자들은 어디에 사는 게 더 유리할지, 그리고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누군가 좀 비교해 줬으면 좋겠는데 자료를 찾아봐도 별로 안 나오더라고요. 장사꾼이 바라본 스마트 스토어와 쿠팡의 아이템 마켓의 비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제일 먼저 공통점을 좀 볼까요? 공통점은 뭐 스마트 스토어든 쿠팡이든 자영업 1인 창업자들한테 되게 좋은 마켓이죠. 그리고 이제 다른 마켓에 비해서 주문량이 많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주문량이 많다는 특징이 있고요. 또 담당 MD가 없고 또 노출이 검색 로봇의 알고리즘에 의해서 정해진다는 것도 이제 공통점이라고 하겠습니다. 검색 광고가 매우 중요하다는 거요. 물론 이제 약간 스타일이 다르고 또 오랫동안 진행해온 네이버의 기술만큼은 아직 쿠팡이 많이 미비하지만 그래도 쿠팡이 많이 진화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구글과 아마존을 끝없이 벤치마킹을 해왔다는 것도 두 마켓이 공통적으로 특징을 가진다고 보겠습니다. 그리고 또 구매자와 판매자가 또 이렇게 분쟁이 일어나면 두 마켓 다 모두 구매자 편을 든다는 것도 또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켓을 간단하게 서로 양쪽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 눈에 익숙하다고 해서 편리한 마켓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G마켓을 계속 운영하거나 11번가를 계속 운영을 하던 사람들은 다른 마켓의 관리자 페이지가 약간 생경하게 보이는 것도 사실이죠. 하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국내 최고의 오픈마켓은 역시 뭐니 해도 스마트 스토어죠. 물론 2017년 말까지는 11번가가 매출 1위를 달성을 했었던 것으로 기록을 합니다. 지금 흐름으로 볼 때, 성장 속도로 볼 때도 스마트 스토어가 당연히 1등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스마트 스토어는 개인 자영업자의 필수 마켓으로 이미 인식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저렴한 마켓 수수료, 그 다음에 네이버 쇼핑에 자동 노출되고 또 네이버 톡톡, 또 네이버 페이, 그 다음에 네이버 뭐 블로그라든가 포스트, 네이버 TV, 네이버 광고, 네이버 지도 등등 이제 지식인까지 해서 수도 없이 많은 그 네이버의 연계 플랫폼과 효용성 있게 활용을 하기가 좋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관리자 페이지의 단순함, 심플하면서도 사용하기가 편하고 쉽다는 거, 그 다음에 굉장히 편하고 UI도 깔끔하죠. 그래서 그 편리성은 아마 전 세계 어디에 내놔도 꿀리지 않은 굉장한 국내 최고의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구글 검색 엔진 시작한 그 AI 기능이 이제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에도 도입되기 시작했죠. 컨텍스트를, 그러니까 약간 문맥을 읽는다든가 아니면 마켓이나 블로그 등의 체류 시간 개념이 도입됐다든가 스마트 렌즈나 챗봇 이런 그 막강한 통계 기능과 튜토리얼 이런 것들이 계속 진화를 하면서 첨단 기술로 점점 무장하고 있는 것이 네이버 스마트 스토어의 장점이죠. 그래서 이제 네이버든 스마트 스토어든 G마켓이든 11번가든 전부 다 그 사용자의 경험치를 반영하는 개인 맞춤형 서비스를 아마존처럼 따라간다는 거. 그거는 이제 같은 흐름이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근데 이제 잘 생각해보면 쿠팡은 유일하게 국내 마켓 중에서 네이버하고 맞짱을 뜰 수 있는 유일한 마켓이라고 봅니다. 네이버 쇼핑에서 쿠팡이 다 사라지기도 했었죠. 서로 불화 때문에 이제 빠져나갔다가 지금 다시 들어오고 있는데 막대한 적자이면서도 굉장히 공격적으로 마켓을 운영하고 있죠. 쿠팡이. 그러니까 쿠런티라든가 뭐 쿠팡의 쿠팡 온리 상품, 쿠팡 위너 시스템을 도입을 하고 이게 이제 쉽게 이야기하면 아마존의 이제 풀피먼스 시스템이나 또 아마존 초이스, 그 다음에 셀리오스 시스템, 거의 대부분 몽땅 카피한 시스템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아마존 판매자의 IP 이동에 따른 블록 그런 것 정도만 빼면 거의 오히려 쿠팡이 아마존보다 더 판매자한테 잔인하다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수백 가지 아마존 툴이나 스마트 스토어, 네이버 검색 로봇, 검색 툴에 비해서 아직 쿠팡은 전용 도구들이 하나도 없는 것이 또 단점이기도 하죠. 자, 이번에는 이제 인지도 측면에서 보면 인지도는 쿠팡이 월등하죠.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면 일반 구매자는 네이버에서 물건 샀다고 하지 스마트 스토어에서 샀다고 말을 하진 않죠. 거의 판매자한테만 이제 회자되는 마켓 이름인 거고요. PC 조회수나 모바일 조회수로 봐도 쿠팡은 약 367만 회 정도 조회를 되고 모바일에서도 465만 9천 회 정도. 근데 스마트 스토어는 거기에 비하면 26만 4천 회 정도가 PC에서 조회되고
모바일에서는 약 37만 3천 회 정도만 조회되는 거로 봐서 그 인지도 차이에는 압도적인 갭이 있습니다. 정산에서 보면 정산은 압도적으로 스마트 스토어가 유리하죠. 쿠팡은 월 정산과 주 정산을 선택할 수 있긴 하지만 둘 다 어차피 오래 걸린다는 거죠. 한 45일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것도 이제 70% 30%로 나눠져서 한 방에 다 안 줘요. 그래서 45일 후에 돈 받는 거로 생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구매 확정이 되고 난 다음에 이틀 내에 돈이 들어오는 네이버에 비해서는 굉장히 남의 돈을 쿠팡이 많이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오랫동안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페널티 면에서 볼 때도 네이버는 페널티에 대한 규정이 비교적 명확한 편입니다. 페널티로 해서 마켓이 정지될 때도 한 번은 구제 기회를 줍니다. 인간적으로. 전 세계에 이런 마켓이 대형 마켓 중에서는 별로 없죠. 근데 쿠팡은 페널티 자체도 되게 억울한 데다가 페널티가 반영이 돼도 생각지도 못한 때 뒤늦게 뜬금없이 반영이 되고, 쿠팡에 한번 문의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천편일률적인 그 매뉴얼 답변만 하고 있죠. 그래서 약간 다르죠. 쿠팡은 고객이 특정 지정일에 상품을 배송하기를 원해요. 그래서 지금 빨리 출고시킬 수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 지정일에 맞춰서 전날 출고를 시키면, 그러면 고객의 요청에서 그렇게 한 건데도 불구하고 쿠팡은 일단 판매자 개인이 먼저 페널티를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나중에 구제를 요청을 해야 되는데, 그게 배송이 끝난 걸 조회를 해서 그 상품이 배송되고 난 다음에 페널티가 부과될 때, 그때 쿠팡에다가 그 증빙을 첨부해 가지고 구제 요청을 해야 됩니다. 얼마나 불편합니까? 말도 안 되죠, 그죠? 그리고 또 쿠팡은 이런 그 구제 요청을 하는 것 자체도 처음 하는 사람은 찾기가 좀 어려울 거예요. 많이 해본 사람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항목을 판매자 점수 칸에 가서 판매자 규책이 아닌 사유로 그런 항목에 들어가서 맨 마지막에 구석에 배치돼 있어요. 그래서 판매자의 디스플레이가 흡인력 없게 전시되었다면 굳이 이해가 갈 수가 있지만, 고객이 단순 변심할 경우에, 그러니까 주문했다가 바로 취소해, 돈이 있는 줄 알았다가 취소 바로 했어요. 그렇게 취소를 하면 페널티를 일단 판매자가 먼저 먹어야 됩니다. 판매자가 먹고 나중에 판매자 점수는 고객 불편의 결과를 보여주는 지표라고 하면서 말도 안 되는 매뉴얼 같은 얘기만 반복을 하고, 수많은 그 마켓 고객센터의 그 상담원들이 욕받이 노릇을 하고 있는 셈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안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 조회를 하거나 결과값을 겟할 때의 차이, 그런 것들을 잠깐 보면, 네이버는 각 단계별 주문과 집계, 또 어떤 실적 조회, 부가세 조회, 이런 게 매우 쉽게 돼 있고 쉽게 다운로드 받을 수가 있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쿠팡은 주문과 매출 조회 이런 것들이 명쾌하지 않아요. 정산되는 게 이렇게 쭉 늘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반 걸려 있고 이런 게 많거든요. 예를 들어서 주문 정보 관리에서 고객 정보로 검색하거나 주문 번호로 검색할 수 있는 기능만 있습니다. 그러니까 특정 건을 조회할 때는 괜찮죠. 그렇지만 한 달 동안 전체 주문량을 이렇게 합계로 보려고 그러면 여기서 조회가 안 됩니다. 또 매출 내역은 구매 확정 내역 위주로만 조회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뭐든지 엑셀 자료는 먼저 자료를 생성을 한 후에 다운로드를 요청을 해야지만이 또 그걸 또 다운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럼 무지하게 불편합니다. 그리고 물론 이제 뭐 그 주문일 기준으로, 구매 확정일 기준으로 소팅해가 조회가 가능하지만, 해보신 분은 알지만 내가 고객이 1월 1일부터 뭐 특정일까지 결제가 된 것부터 해가지고 총 금액을 뽑으려고 하면 생각보다 깔끔하지가 않다는 것을 많이 느낄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판매자는. 그래서 굉장히 불편하게 되어 있는 시스템이라고 봐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제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이냐? 우리나라의 오픈마켓 중에 양대 천국으로 갈 것인데, 대부분은 스마트 스토어가 개인 판매자한테는 편리하죠. 굉장히 편리합니다. 깔끔하고 손쉽고 이해하기가 편하고, 또 그 다음에 상세 페이지나 스마트 에디터 기능도 보면 G마켓 상품관리 2.0보다 훨씬 편한 걸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판매자들한테 회자되는 그런 이슈, 앞으로 스마트 스토어에서 쿠팡으로 큰 흐름이 옮겨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드는 건 왜일까요? 네이버는 이제 점점 모든 기술이 첨단 기술로 무장을 하고 있고 뭐든지 좀 시스템화하고 있지만, 그래도 아마존처럼 판매자를 호구로 보면서 쥐어짜기를 하는 쿠팡이 안타깝게도 판매자한테 더 매력적인 마켓으로 자리 잡을 것 같습니다.
물론 뇌피셜입니다. 왜 그러냐? 구매자 천국으로 만들수록 그 마켓이 장사가 잘 돼 있기 때문입니다. 엄청난 적자에도 불구하고 쿠팡이 계속 메이드 해가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월마트를 잡을 때도, 아마존 재팬이 하루 만에 배송하는 프라임 배송으로서 라쿠텐을 잡을 때도 판매자들의 분노의 게이지는 극강으로 달했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어떻게 됐나요? 아마존 재팬이 라쿠텐을 잡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이제 뭐 월마트가 아마존을 잡기는 어려운 세상이 돼버렸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에서는 쿠팡의 상승세가 당분간 계속될 것 같다. 뭐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그리고 우리 같은 구매대행 사업자는 스마트 스토어에 이슈화되는 지금 사람들이 빨리 쿠팡으로 가는 게 더 유리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쿠팡의 소중한 파트너, 우리 판매자들한테 대한 쿠팡의 생각은 어떤지 아십니까? 딱 한마디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든가. 이게 그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만 하고요. 다음에 또 새로운 주제 가지고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